자, 이렇게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만약에 상대방 회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영문 회사 소개서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크몽에서 영문 회사 소개서를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회사 소개서가 없고 기존에 하던 게 없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조악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내봤었는데요. 그것보다 외려 이런 식으로 보낸 게 더 반응이 좋았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유통은 의류야. 그런데 지금 너희 텀블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려고 해. 그래서 텀블러 유통 쪽으로는 나는 아직 스타트업이야. 하지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너희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해. 라고 보내는 게 정말 희한하게도 좀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격을 받아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샘플을 요청하시면 돼요. 샘플은 보통, 샘플 가격은 그쪽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운송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국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제가 요청했던 샘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수입 시 필요한 정보 필수사항 파악, 인증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이 컵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군에 해당돼요. 음식이 닿고 저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뭐 그릇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식품 쪽으로 되는데 이거를 수입하려면 저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영업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그 공장이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비 견적 확인, 거기서 출고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마스터 박스가 어느 정도 크기냐, 그리고 무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운송비 견적을 확인을 받고 내가 이 제품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샘플도 받았고 모든 게 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조건 협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조건 협상, MOQ, 이제 최종 가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 가격은 보통 거기서 제공하는 가격은 리테일러들한테 주는 가격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을 받았을 때는 약간 가격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협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세우셔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유럽에서 판매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준다고 하는 가격이 4,500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4,500원에 줍니다. 여기에 보통은 부대 비용을 해서 이건 25% 정도 넣어 볼게요. 여기에 부가세가 들어가죠. 자, 들어오는 가격은 제가 이제 받는 가격은 6,187원이 돼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10,000원에 판매가 되니까 저는 1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12,000원에 나는 판매를 할 거고, 내가 수입하는 가격은 6,100원이다.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저의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소매로 팔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중간에 유통으로 도매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추산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유럽에서 10,000원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12,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자, 도매 제 마진을 50%로 잡고 소매 마진을 60%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12,000원에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려면 저한테 물건을 얼마에 받아야 하냐면 7,500원의 물건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 나도 마진을 잡아야 되니까 50% 마진을 놨을 때, 자, 저는 최소한 5,000원의 물건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부가세를 빼면은 빼고 다시 또 부대 비용을 빼면 자, 아까는 4,500원에 그쪽에서 나한테 물건을 준다고 했죠. 근데 하지만 내가
중간에 유통을 하려면 3,800원 정도의 물건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3,800원을 되려면은 자, 84%니까 15% 정도의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목표한 금액을 설정을 하고 움직여야 그린 그림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요. 나는 네 샘플을 받아봤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국에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한 달에 1,000개 팔기보다는 1,000개를 파는 리테일러들에게 납품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게 1,000개 파는 리테일러들 100명에게 하면 너한테도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너의 상품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나는 많은 광고비가 들 것이고 너의 제품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팬층을 만들어야 해. 그런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내가 불가능하니 내가 너에게 자 원래는 목표가 15% 할인이었죠. 네가 제시한 가격에 30%의 할인해 주기를 요청해 라고 보내는 겁니다. 약간 무리한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이 오는 데까지는 사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이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럼 됐어 라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MOQ도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 되는 업체도 있고 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되지 않는 업체라고 너무 실망하시지는 말고요.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이쪽에서 이런 금액을 저한테 제시를 했을 때 제가 그러면 그건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을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뭐 한 달이 지났어요. 자, 나 어디 어디 업체인데 지난번에 나한테 문의했었는데 너 아직도 우리 업체에 관심이 있니? 라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약간 우위에 서서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할 수 있고요. 제가 받으려고 했던 목표는 15%인데 30%를 질렀잖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뭐 20 몇 프로 이런 식으로도 할인율이 지금 그렇게 된 사례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 근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사실상 그쪽과 협상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판을 계약하고 그리고 한국에 수입 발생하는 모든 사항, 아까 말씀드린 인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완료가 되면 오더를 발송하고 그 업소에서 인보이스를 보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발송하고 그 이유는 포워딩 관세사와 함께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한국에서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